자, 이제 우리 웨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평판을 사용해서 관측하는 방법, 그리고 각 측량, 데오돌라이트나 트랜짓을 사용해서 각 측량을 하는 방법, 거기는 또 크게 그 내각을 대각법으로 구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방위각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측량, 레벨 측량에서 관측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야장에 작성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각 측량을 또는 트래버스 측량을 수행해서 야장을 정리하고 면적까지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평판에 대한 실기와 도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페이지가 앞뒤로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가 불호편에 실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또 이론적인 설명은 앞부분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참조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은 그러한 교재의 페이지를 찾아가서 공부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평판 측량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평판 측량은 현장에서 직접 관측을 통해서 정확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세부 측량에 속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정확도는 조금 낮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내역들은 주로 계산 문제를 처리하고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계산해 나가지만 이 웨업에서는 기계를 사용해서 관측값을 취득하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또 이 평판에서는 구심, 중심 맞추기죠. 정준, 수평 맞추기예요. 표정, 방향 맞추기, 이러한 기계 설치 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숙달시켜 놔야 됩니다. 또한 이 계산이라든지 축척 변경 등에도 주의를 해야 돼요. 이 평판 측량 기구는 우리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게 이 평판, 이 세트죠. 거기에는 평판, 평평한 판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판에 도지 또는 종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집게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평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엘리데이드. 이 엘리데이드는 시준공과 시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시준할 수 있고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기포관을 통해서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측을 했을 때 거리를 도면상의 축척을 이용해서 옮기거나 또는 도면상에 그려진 길이를 축척을 이용해서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환산할 수 있는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심, 즉 중심 맞추기를 할 때 필요한 이 구심기, 그리고 구심기에 연결되는 이 실과 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연필이 필요하죠. 보통 세밀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6H나 7H 정도를 사용하는 게 보통이고요. 우리가 300분의 1 스케일로 도면을 제작한다고 할 때 만약 1mm의 오차가 도상에서 발생한다면, 즉 종이 위에서 발생한다면 현장에서 실제 길이는 30cm의 오차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연필심이 1mm짜리라면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30cm의 오차를 가지고 들어가요. 국가 자격시험에서는 20cm 이내로 관측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도 무척 날카롭게 깎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지우개는 잘못 그렸을 때 또는 도면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또 간혹 이 측침을 꽂아 놓는 측침 보관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측침, 기준점과 아는 점들을 정해놓고 그 위치를 도장에 표시하기 위해서 측침을 박아 놓죠. 이 측침을 꽂아 놓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개의 측침이 박혀 있다면 엘리데이드를 이 측침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평판을 돌려서 표정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측침은 꼭 견고히 꽂아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판 측량을 수행하죠. 자, 이게 평판 측량의 실기 유형이에요. 이렇게 A, B, C, D 각각의 기지점,
기지점이란 말은 뭐예요? 아는 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통상 시험 볼 때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20m로 정해줍니다. 아니면 이 거리가 15m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BC도 마찬가지, CD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같은 거리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 측량하면서 이 거리를 모른다면 줄자로 재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D는 기지점이고 그 다음에 P점과 이 Q점,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위치를 알려고 하는 그런 미지점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AP의 길이와 DQ의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AP의 길이를 도면상에서 자로 재서 축척을 곱해가지고 실제 길이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면 되고, DQ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상에서 자나 스케일로 길이를 잰 이후에 축척을 곱해서 실제 거리를 구하면 되죠. 또는 시험에 따라서 PQ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역시 P와 Q 사이의 거리를 자로 재거나 또는 스케일로 재서 축척을 고려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꼭 주의할 거, 여러분 A에서는 P를 보고 또 B에서도 P를 보고 C에서도 P를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와 B에서만 P를 방향선을 정확히 잡아도 P점이 위치가 결정이 되지만 하나 더 확인하기 위해서 C점에서 P를 또 본다는 얘기예요. 즉 관측점 A, B, C에서 미지점 P를 바라봐서 그 P점을 결정하게 되죠. 또 Q점은 B, C, D 이 세 점에서 Q점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Q점의 위치를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평판 측량 이론을 공부할 때 시호 삼각형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관측이 정확히 된다면 A에서 P를 보고 B에서 P를 보고 C에서 P를 본 이 방향선이 정확히 한 점에서 일치하게 되고 시호 삼각형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 측량에서는 오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시호 삼각형의 크기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즉 시호 삼각형의 내저번의 지름이 0.5mm보다 작으면 그 시호 삼각형 센터를 정확한 P점이라고 가정해도 좋습니다. 앞에서 나왔었어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평판 측량 작업 순서를 한번 볼까요? 맨 먼저 계획과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측점에다가 평판을 세웁니다. 이 평판을 세울 때는 정준, 구심 이 순서로 세우죠. 그 다음에 관측을 하죠. 두 번째 이상의 측점에서는 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점에 갔을 때는 또 평판을 세우고 정준, 구심을 한 다음에 표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들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됐는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 되죠. 자, 평판 설치 방법입니다. 이 평판 바로 밑에 삼각다리 윗부분을 보면 이러한 세 개의 나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리를 꽉 잡아주는,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는 나사거든요. 요거를 나사를 풀면 다리가 헐렁헐렁하고 흐느적거리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 이 세 개 나사를 약간 풀어줍니다. 그러면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 길이 조절 나사를 풀어요. 그러고 평판을 들어 올리면 다리가 쭉 밑으로 빠져나가죠. 즉 평판의 높이를 자기 키에 맞도록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이 평판이 너무 낮게 거치가 되면 허리가 아파요. 관측하다가 보면. 또 너무 높으면 부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즉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기 허리보다 약간 높은 정도, 그 정도가 제일 관측하기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평판을 들어서 쭉 뽑으면 다리가 늘어나죠. 그러면 다시 이 늘어난 다리를 자기 적당한 위치에 맞춰놓고 다시 다리 길이 나사를 조여서 다리가 밀려 들어가거나 다시 늘어나지 않게 견고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다리의 길이는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평판을 거치한 이후에는 아까 풀어놓았던 평판을 흐느적거리게 했던 삼각 다리 위에 있는 나사 3개를 다시 꼭 조여서 다리까지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평판을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먼저 구심부터 합니다. 구심은 뭐예요? 중심 맞추기예요. 즉
평판 위의 기준점과 지상의 기준점을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즉 중심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지금 여기 나타난 그림이 구심기입니다. 이 구심기의 끝을 기준점으로 잡은 요 측침을 꽂아놓은 점에 정확히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구심기에 연결된 구심추, 이 추를 지상의 기준점하고 일치를 시키죠. 자, 이런 경우에 도면상에서 사이트, 즉 현장, 실제 현장에서 그 현장의 배치, 그리고 나아갈 방향과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면에다가 측침을 견고하게 꽂아서 기준점을 만들고 표시를 하죠. 그리고 그 측침을 꽂은 자리에 구심기의 끝을 대고 그 구심기와 연결된 구심추, 요거를 지상의 기준점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구심기를 놓고 평판을 통째로 들어서 옮기면서 그 지상의 기준점을 구심추로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구심은 평판에서 그다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 정확한 지상의 중심점에서부터 반지름 1cm 안에 정도만 들어가면 대충 놓아도 크게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오른쪽 요 세 번째 그림이 평판을 거치시킨 구심이 끝난 평판의 상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평판을 중심을 맞춰서 정확히 구심을 하고 나면 이제 정준, 수평 맞추기를 합니다. 이 수평 맞추기는 엘리데이드의 기포관을 이용해서 수행하죠. 자, 여기 지금 밑에 평판 밑에 삼각다리에 붙어있는 나사가 두 개가 있네요. 이걸 우리가 일명 나비나사라고 불러요. 나비 날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나비나사는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 정준나사입니다. 즉 위에 있는 거를 풀면 평판이 까딱까딱하고 오른쪽 왼쪽 또는 앞 뒤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준나사를 약간 풀어서 살짝 까딱까딱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맞춰주죠. 그리고 기포관, 엘리데이드에 있는 기포관을 보면서 수평을 맞추게 되죠. 이때 약간 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내 몸 바깥쪽이 높은 경우예요. 그래서 가볍게 주먹으로 톡톡 치는데 주의할 거는 팍 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 지금 오른손으로 치죠. 왼손은 평판에 내려치는 부분에 반대쪽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톡톡톡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중심이 맞았으면 다시 엘리데이드를 그거와 90도 방향으로 다시 틀어놓고 또 이번엔 앞뒤가 아니라 좌우를 맞춰서 톡톡 두드려가지고 평판에 수평을 맞춰줘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반복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수평이 맞아 있는 상태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 그림에 있는 정준나사를 꼭 조여주죠. 그럼 평판은 더 이상 껐덕껐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심과 정준이 끝나면 이제 A점에서 관측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A점에 구심을 한 상태에서 엘리데이드를 이용해서 방향선을 관측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전진법이에요. A점에서 관측하고 B점으로 이동하고 또 B점에서 관측한 후에 C점으로 이동하고 C점에서 관측한 후에 D점으로 이동하는 이런 전진법에 의한 관측을 합니다. 물론 실제 경우에 따라서는 전진법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방사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방사전진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전진법만 시험 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전진법에 대한 얘기만 다룰 겁니다. 자, 방향선, 이건 뭐예요? 엘리데이드를 A점의 측침에 밀착시키고 그 다음에 B점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 B점의 방향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AB 방향의 방향선입니다. 또 A점에서 P점을 바라보고 방향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통상 우리가 A, B, C, D는 기지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이를 알아요. 그래서 주어집니다. 대부분. 물론 국가시험에서는 주어져요. 15m 또는 20m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방향선을 그리고
스케일로 축척에 맞도록 그 길이를 잘라서 연필로 한 15도 정도 살짝 돌려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측침을 꽂아서 B점임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A, B의 길이까지 도면에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죠. 실무 관측을 할 때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 즉 A, B나 B, C의 거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요, 줄자로 직접 재서 관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A, B의 거리는 주어지거나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나 또는 알아낼 수 있지만, A, P의 거리는 문제가 돼요. 이거는 P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우리가 결국 A, P의 거리를 또는 P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A에서 LED A점에 밀착시킨 다음에 P의 방향을 찾고 거기서 방향선을 쭉 긋고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때 여유 있게 그려두어서 다음 측점에서 만나는 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이제 A점의 평판을 거치시키고 B점과 P점을 관측하는 그림입니다. 자, 요 빨갛게 표현된 게 이제 기지점이에요. A점에서 B점을 LED를 놓고 시준을 하죠. 측침이 꽂혀 있는 A점에 LED를 밀착시키고 LED를 통해서 B점을 보면 이런 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의 거리를 알죠? 그래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B점의 길이를 도상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B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측침을 꽂아 놓습니다. 그럼 지금 이 도면에는 A점과 B점에 측침이 꽂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지점을 관측하죠. A에서 P를 시준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 선에 따라서 도면에다 이 AP 방향선의 길이를 충분히 연장을 해서 방향선을 그려놓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A점에서의 관측이 끝났어요. B점으로 이동합니다. 자, 측점 B에서의 관측. 먼저 똑같이 A점에서 행한 것처럼 구심과 정준을 하죠. 이때 주의할 거, A점을 기준으로 구심기를 놓으면 안 돼요. 이제는 B점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B점, 새로 측점을 꽂은 점에 구심기의 끝을 놓고, 그리고 지상점을 찾아서 평판을 들어서 통째로 이동시켜서 그 점을 도상점과 지상점을 일치시키는 구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LED의 기포관을 이용해서 또 수평을 맞추죠. 이때도 역시 위에 나비나사를 약간 풀어서 평판이 껐덕껐덕 할 수 있는 상태로 해놓고, 그리고 기계를 세팅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표정이에요. 이 표정은 평판에서 가장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정은 어떻게 하느냐, B점에다가 기계를 세웠죠. 지금 그 다음에 LED로 A점을 시준을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측침이 두 개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B점에서 A점을 보도록 LED를 바짝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지상의 A점을 시준공과 시준사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맞춰서 바라봐야 됩니다. 즉 방향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지금 LED를 측점 B와 측점 A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딱 붙여놨죠. 그리고 나비나사 중에서 아래에 있는 나비나사, 이게 표정나사예요. 이걸 살짝 풀면 평판이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돌리면서 LED의 시준공과 시준사를 통해서 A점을 바라보고 그게 일치가 되는 점을 찾아서 평판을 살짝 좌우로 돌려서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 표정은 오차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정하는 작업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표정을 하기 위해서는 표정 나사를 살짝 풀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나사가 표정 나사예요. 나비 나사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나사. 그래서 이 표정 나비 나사를 살짝 풀어서 평판이 좌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지금 B점과 A점에 측침을 꽂아 나온 상태에서 LED를 바짝 밀착시켰죠. 그리고 이 평판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이 A점에 대해서 시준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평판을 좌우로 돌려서 맞춘 다음에 다시 표정 나사를 꼭 조여서 더 이상 평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B점에서
A점에 대해서 표정을 한 것이 바로 이 까만 선분이에요. 표정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점, C점이죠. 기지점을 관측합니다. B점에서 C점.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표정이 끝났으면 A점엔 측침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B점에서 C점을 관측한 요 방향선을 찾아서 또 BC의 길이는 알죠. 그걸 스케일로 환산을 해서 이번엔 C점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지점에다가 A점에 있던 측침을 뽑아서 C점에다가 옮겨 꽂습니다. 자, 우리가 나갈 점을 찾은 거예요. 이제 미지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B에서 P를 시주네요. 자, 이렇게 보고서 선분을 그리죠. 이때 이제 만나는 점이 생겨요. A점에서 봤을 때와 B점에서 봤을 때 만나는 P점이 발생하게 되죠. 관측이 정확히 됐다면 이게 정확한 P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B에서 또 미지점 Q점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역시 이것도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길이를 늘려서 연필로 도면상에 여유 있게 표시를 해 놓죠. 자, 그러면 이제 C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C점에서는 역시 구심, 중심 맞추기를 하죠. 구심기와 구심추를 이용해서 C점의 도상의 위치와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지상점을 정확히 구심추로 일치시켜서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정준, 수평 맞추기를 합니다. LED의 기포관을 이용해서 나비나사 중 위나사인 정준나사를 살짝 풀어가지고 좌우로 또는 앞뒤로 톡톡톡톡 쳐가면서 정확히 수평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나서 C점에서 B점에 대해서 표정을 하죠. 이때 어떻게 해요? 역시 C점과 B점에 측침이 꽂혀 있죠? 여기다 LED들을 바짝 밀착시키고 방향선을 바라보면서 나비나사 중에서 밑에 나사인 표정나사를 살짝 풀어서 평판을 좌우로 돌려주면서 표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측점 C에서는 표정을 어디다가 해야죠? 네, BC 선분에다 하기 때문에 C점에서는 B에 대해서 표정을 해야 되고요. 기지점 D점을 관측합니다. 그리고 미지점 P점과 Q점을 관측해서 연장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점을 찾아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점에서는 어떤 점을 관측해요? 측점 C에다가 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관측할 점이 Q점뿐이 없습니다. 미지점 하나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P점은 A, B, C 관측점 3군데서 봐서 3개의 방향선을 가지고 만들어지고요. Q점은 B, C, D 역시 3개의 관측점에서 본 3개의 방향선으로 만들어져요. 이때 관측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A, B, C에서 본 P점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B, C, D에서 본 Q점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C점에서의 그림이네요. 맨 먼저 뭘 해요? 구심과 정준을 하죠. 구심과 정준이 끝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표정이에요. 어디다가 표정해요? C점에서는 B점에다 표정을 합니다. 바로 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나아갈 점 D를 찾죠. 그래서 이렇게 관측점, 아는 점을 먼저 찾아서 방향을 찾고 그리고 CD의 길이는 아니까 역시 B에 꽂았던 측점을 빼서 D점에 견고하게 꽂아놓죠. 측침을. 이건 왜 D에서 나중에 C점에 대한 표정을 할 때 DC 측침에 바짝 LED들을 붙여서 관측할 거니까 그래요. 또 미지점 Q점을 시준할 때도 이 D점에 꽂아놓은 측침 여기에 바짝 LED를 붙여서 관측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다시 미지점 뭐를 보죠? C에서 P를 봅니다. 관측이 정확히 됐다면 여기 이제 노란 점으로 세 선분이 만나는 점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미지점 하나 더 봐야죠. 뭐를 봐요? Q를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만나는 점이 첫 번째로 생기네요. 그래서 이 점도 잘 표시해 두고 그리고 관측이 끝났으면 D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D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구심을 하죠. D점의 중심과 지상점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D점에서 정준을 합니다. 수평 맞추기. 그래서 평판이 기울어지지 않게 평평하게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LED의 기포관을 이용해서
수평을 맞춰주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표정. 어디서 어디로? D에서 C로 표정을 해줘요. 아까 B점에 꽂혀 있던 측침을 D점으로 옮겨 꽂았기 때문에 지금 측침은 C와 D에 꽂혀 있겠네요. 여기다 바로 LED를 밀착시키고 C점의 방향선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때는 나비나사 중에 아래 나비나사를 살짝 풀어서 평판을 좌우로 돌리면서 맞춰준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표정이 끝났으면 이제 관측을 시작하죠. 여기서 관측할 점은 한 점뿐이 없어요. Q. 예, 요거를 바라보고 방향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 평판 측량의 관측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성된 도면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의 그림과 사진은 모두 평판 측량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어낸 같은 종류의 그림인데 A점, B점, C점, D점 이거는 지상점에 있던 거를 도면으로 옮겨온 점이고요. P점은 우리가 모르는 점이고 Q점도 모르는 점이에요. 오른쪽 사진에는 지금 표시를 하기 위해서 측침을 다 꽂아 놓았는데 실제로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점들의 관측이 끝나서 도면상에 선으로 다 표현이 되었으면 필요 없는 연장선들은 다 지우고 자,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A, B, C, D를 연필로 기재해줘요. 이건 기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P점과 Q점은 우리가 찾아낸 점이죠. 미지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P점과 Q점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관측이 끝난 이후에 A, P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맞아요. A와 P에 정확히 자를 대서 거리를 재거나 또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잰 다음에 축척 분모수를 곱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AP의 거리가 도면상에서 5cm로 표현이 돼서 우리가 그 거리를 정확히 읽은 값이라면 1대 300의 스케일이라면 얼마예요? 예, 15m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DQ의 거리도 자로 재서 스케일을 고려해서 계산해주면 AP의 거리와 DQ의 거리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에서 PQ의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이때도 당황하지 말고 P점과 Q점의 거리를 스케일이나 자로 잰 다음에 축척을 고려해주면 알고자 하는 PQ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판 측량을 마무리하면 돼요.